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희웅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역대급 게이밍 모니터의 후속작, 바로 삼성 오디세이 G9 후속 모델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와, 제가 정말 이 모니터를 너무나도 기다렸는데, 예전에 G9 모니터도 리뷰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G9을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작업용 모니터로 현재 사용 중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제가 그동안 올렸던 데스크 셋업 영상에서도 G9 모니터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사실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로는 끝판왕의 천안의 곡률과 32:9 비율의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 오디세이 네오 G9은 기존 G9에서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면서 스펙까지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의 역대급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을 아주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를 원했던 분들에게는 궁금했던 부분을 제가 최대한 준비했으니 영상이 길어도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곡률이라 조립 쉽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립 방법이 자세히 설명서에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 꼭 순서대로 조립을 하시고 제품을 다 꺼내지 말고 저처럼 하나씩 다 조립을 완료해서 마지막에 모니터를 들어서 그냥 올려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필요한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주고 모니터 스탠드를 조립하고 그 다음 코어 라이팅을 조립하고 커버를 덮고 그대로 세워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무게가 진짜 엄청 무겁기 때문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두 명이 양쪽에서 모니터를 들어서 조심히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진짜 다시 봐도 너무나도 멋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오디세이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디세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유광으로 마감된 화이트 후면이지만 이게 천안의 곡률과 대각선 길이 123.8cm이며 32:9 변태적인 비율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화이트에 유광 마감이다 보니 지문이나 얼룩이 묻어도 거의 티가 나지 않고 유광 느낌의 그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크롬으로 처리된 오디세이 로고가 보이고 중앙에도 라인으로 얇게 크롬 마감 처리가 되었고요. 상단과 하단에는 열 배출구가 존재하며 하단에는 커버가 있는데 이게 전작 대비 엄청 더 편해졌습니다. 전작에서는 이 커버를 열고 닫는 게 꽤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삼각형이 보이죠? 이 부분을 살짝 당기면 아주 쉽게 커버가 열렸고 장착 또한 손으로 툭툭 치면 쉽게 결착이 가능했습니다. 모니터 다리는 아무래도 천안의 곡률과 사이즈를 감안해서 그런지 산발이 다리 기준 가로 길이 800mm, 폭 330mm로 꽤 길게 설계가 되었는데 각도 자체가 넓게 설계가 되어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세팅했을 때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후면 가운데를 보시면 오디세이 네오 G9의 핵심 디자인, 바로 이 코어 라이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할 때 스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후면과 RGB 효과인데 비주얼적으로는 제 기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면서 멋지고요. 이 코어 라이팅은 모니터 OSD 메뉴에서도 조작이 가능한데 단색으로 설정을 하거나 무지개 모드로 설정을 하거나 깜빡임, 빠른 깜빡임까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오디세이 G9에는 없던 새로운 효과, 바로 코어 싱크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게임 화면 색상에 맞춰 라이팅 색상이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인 거죠. 비록 구조상 영역별로 디테일하게 조명 효과 표현이 어렵지만 그래도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꽤 괜찮은 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도 보시면 아까 그 커버랑 그대로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스탠드 커버를 따로 분리해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했고 상단의 이 부분을 살짝 아래로 내리면 헤드셋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모니터 프레임도 보시면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 소재라 상당히 단단하면서 묵직한 느낌이고 전체적인 마감 또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천안의 곡률입니다. 제가 곡률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하지만 모니터가 클수록 곡률이 더 많이 휘어야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가 딱 그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모니터입니다. 즉 1500R, 1800R 뭐 이런 곡률이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딱 보면 그냥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49형 32:9 비율의 천안이기 때문에 몰입감만 봤을 때는 이 모니터보다 좋은 모니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쉽게 QHD 디스플레이가 딱 2개 붙은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모니터 움직임은 높이 조절, 스위블, 틸트까지 조절이 다 가능했고 100x100 모니터 장착도 가능합니다.
물론 모니터 특성상 고가의 특정 모니터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요. 포트 구성으로는 헤드폰 잭, HDMI 2.1 포트 2개, DP 1.4 포트 1개, USB 3.0 업스트림 포트가 있었고 추가로 USB 3.0 포트 1개가 더 있었고요. OSD 조작은 우측 하단에 조구 다이얼 방식이라 아주 쉽게 조작이 가능했는데 신기한 건 그 옆에 3개의 버튼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즉 3가지의 게임 설정 값을 각각 저장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설정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설정 값을 세팅한 다음 다시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 방식인 거죠.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OSD 메인 메뉴 중 우측 메뉴는 사용자 지정 메뉴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오디세이 네오 G9은 전작 대비 스펙이 정말 더 강력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펙만 보면 VA 패널이며 최대 주사율 240Hz를 지원하고 색 영역은 sRGB 125%, DCI P3 95%, 리얼 10BT를 지원하며 기본 밝기는 420 캔델라이지만 HDR 20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밝기 2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VA 패널이지만 응답 속도가 G2G 기준 1ms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답게 당연히 엔비디아 G-Sync 호환,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디세이 네오 G9은 여기에 추가로 무려 100만 대 1의 고정 명암비 그리고 퀀텀 매트리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퀀텀 매트리스 기술은 그냥 쉽게 퀀텀 미니 LED 방식을 얘기하는데 로컬 디밍 존이 엣지형 방식이 아닌 퀀텀 미니 LED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고 그 덕분에 로컬 디밍 존이 무려 2048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로컬 디밍은 HDR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원천 기술인데 특정 위치의 조명 밝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기술을 얘기하며 많을수록 더 정밀하게 구역별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의 경우 로컬 디미전 개수를 확인해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 엣지형의 20기 미만이며 현 시점에서 아마 모니터로 2048기면 압도적으로 많은 개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응답 속도의 경우 제가 VA 패널이 탑재된 게이밍 모니터를 리뷰할 때 항상 검은 잔상 그리고 어두운 배경에 흰색 글씨 가독성 일반적인 화면에서의 텍스트 가독성을 언급했었는데 오디세이 네오 G9의 경우 VA 패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상과 텍스트 가독성이 정말 엄청 좋았습니다. 일단 블랙 배경에 흰색 글씨 당연히 가독성 좋았고 스크롤을 움직였을 때도 눈이 피로하거나 잔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잔상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타사 VA 패널 대비 압도적으로 검은 잔상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 제가 리뷰했던 VA 패널의 잔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얼마나 좋은 건지. 즉 제가 여태 경험한 VA 패널 중에서는 가장 잔상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응답 속도 설정도 빠르게 익스트림, 익스트림 MBR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빠르게 설정 시 가장 잔상과 역잔상이 깔끔했고 익스트림 설정 시에는 잔상이 더 좋아졌지만 역잔상이 발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설정이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MBR 모드는 밝기가 내려가고 플리커 프리가 꺼지니 저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만 아쉽게도 120Hz, 240Hz 모두 어댑티드 싱크 설정 시 응답 속도 설정이 불가능했었는데 다행히 잔상이 보이지 않았고 역잔상은 진짜 아주 살짝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다른 역잔상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편입니다. 실제로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240Hz 상태에서도 HDR 사용이 가능하고 G-Sync 호환도 다 사용 가능하며 당연히 120Hz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HDR을 알아볼까요? 이번에 퀀텀 HDR 2000을 지원하기 때문에 HDR 설정 시 확실히 기존 HDR보다 좋게 느껴졌고 그 차이 또한 체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HDR 모드도 다이내믹과 표준 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고 로컬 디밍도 해제, 자동, 낮음, 높음이 있었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니 확실히 알아서 조절하는 자동보다는 강제로 높은 설정이 체감상으로는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HDR 적용 전과 적용 후 차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열 부분도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여름이고 내부 온도가 높다 보니 밝기 100 기준 모니터 화면 쪽은 평균 47도, 프레임 쪽은 평균 42도,
모니터 후면 중앙 쪽은 43도로 확실히 일반적인 모니터보다 약 10도 정도 높긴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냉방을 23도로 설정을 하고 약 30분 후 다시 측정을 해봤을 때는 대략 전체적으로 5도에서 6도 정도 더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즉, 이 부분은 설치 위치 그리고 실내 온도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빛샘도 체크를 해보면 단계별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절대 모니터 전원 끄지 않았고 블랙 색상에서 빛샘이 아예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빛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디세이 네오 G9을 사용한다면 아마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실 텐데 바로 PVP 기능입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PVP 모드에서 최대 12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주사율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WQHD 해상도의 경우 HDMI 2.1 포트로 연결해야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P 모드도 당연히 지원하고 PC나 콘솔 기기의 전원을 켜면 별도의 조작 없이도 모니터가 연결을 바로 인식해서 화면을 전환해주는 자동 소스 스위치 기능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지 세팅 박스라는 기능도 있는데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받아 설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화면 분할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마우스를 끌어서 그 위치에 가져다 대면 화면 분할을 쉽게 해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블랙 이퀄라이저나 조준점 모드, 블루라이트 차단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오디세이 G9과 가장 큰 차이는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는 전작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고 퀀텀 HDR 2000 그리고 로컬 디밍 존이 2048개라는 점이고 100만 대 1의 고정 명암비와 HDMI 2.1 포트 탑재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HDR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사율이나 음다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G9을 사용 중이라면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오디세이 네오 G9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해상도로 240Hz 주사율을 제대로 뽑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32대 9 비율에 영상이 잘 없기 때문에 좌우 렛터박스가 생긴다. 온도가 조금 높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요즘 최신 게임들은 대부분 32대 9 비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32대 9 비율이 작업용으로는 너무 좋아서 앞으로 메인 모니터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활용법이나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고정 댓글로 따로 안내를 할 테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